여수 말의 터널에서 또 10중 추돌하는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졸음운전 교통사고 이거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대책이 나왔지만 줄지 않고 있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자의 단독 졸음사고도 매우 위험한데요. 네. 그런데 차체가 크면 바퀴와 엔진 출력소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동조차 없이 그대로 돌진한다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지난 14일에도 정체로 서행하던 그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 마레 터널 안에서요. 네. 영동 고속도로 봉평 터널 사고와 비슷한 그런 대형 트레일러가 돌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나 트레일러 그리고 대형 트럭의 버스까지도 이런 졸음운전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참상과 피해는 점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서행 중이었는데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거대한 트레일러가 그대로 돌진했다면 그 결론은 한눈을 팔았거나 졸음운전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추측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거대한 트레일러 충격은 그대로 서행하는 차들에게 가해진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서로 꼬리를 문 서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충 없는 물리적 충격 파장을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네. 앞차에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연쇄 피해로 증폭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차에서는 인명을 구조하고 옮겼던 그 소방관들 사이에서 중간 차들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참 참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시멘트를 실은 25톤 대형 트레일러가 정체가 풀린 약 300m 사이의 구간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2차로에서 서행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한 겁니다. 네네. 그 300m 가속 상태에서 추돌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차량 10대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인데 네. 이 졸음보다는 전방 주시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뒤쫓아 왔 수도 있겠지만요. 네. 추돌 시점에서 무려 150m 정도를 돌진했다는 것은요. 제동은 물론 속도조차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운전자는 아마도 잠시 졸았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음료수를 줍거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도 생길 네.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일 졸음 사고이고 또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요. 제 생각에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요? 곳곳에 고장차나 네. 졸음에 시달리는 차를 즉시 세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두는 건데요. 네. 고장차를 세울 수 있는 신생 터널이나 또 버스 정류장처럼 베이를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졸음운전 때문에 갓길 정차도 할 수 없고 또 쉼터까지 이동하다가는 그 사이 사고가 날 수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갓길 우측변을 확보해서 버스 정류장처럼 판에서 정차 공간을 만드는 게 그 졸음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네. 이상을 느끼면 바로 운행을 멈출 수 있는 공간 확보 정말 중요하죠. 네. 또 이 경기도를 운행하는 버스 사고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피로 누적이나 졸음은 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지난 4일 새벽 3시경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고정 1터널에서 1차로에서 졸음운전하던 5톤 우체국 택배차가 벽을 받고 튕기면서 마침 2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택시를 2차로 충격해서 6명이 다쳤습니다. 네네. 또 정체에 시달리고 운행 시간에 쫓기게 되는 시내버스도 이와 무관할 수 없는 사고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특히 경기도 대중교통수단은 전국 사고율 1위라는 불명을 안고 있는데 도로 구조와 누적 과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속 4시간 이상 운전을 금하고요. 또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이런 대형차 운전 기준을 정했던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나타난 졸음 대책까지도요. 네. 일반 차들이 아닌 반드시 준공영제에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요. 네.
결국 예외 범주에 있는 이런 운전자들만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그 버스 사고 증가 이유가 열악한 노동 여건과 환경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버스들은요, 근로기준법상의 휴식시간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요. 네. 교통안전공단 조사 자료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조사했던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 증가 비율은요, 연평균 약 2.8%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유독 경기도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만이 9.6%로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그건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